자, 이번 시간에는 8장 병역 의무 연기 감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60조부터 65조까지, 그리고 70조의 여행허가, 그 다음에 취소, 그 두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넘기가 힘든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암기를 갖고는 상당히 따지기가 좀 어렵고 근본적으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병행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60조부터 65조까지를 공부를 할 때는 그 조별로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제가 법 제목을 외우려 하는 것이 여러분들 괜한 게 아니고, 이런 단순히 그냥 암기하는 분야 같으면 법 제목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이해와 병행되는 분야로 들어가면은 법 제목 안 외우면 여러분들 그 부분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60조부터 65조까지 그쪽까지는 그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병역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하고 현역서부터 사관학교 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인원 통보서부터 뭐 쭉 해서 신상변동 통보, 취소, 공모해 해제, 뭐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 무슨 암기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돼서 이렇게 쭉 나와서 오히려 지금까지는 조금 쉬웠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을 넣으면서 어렵지만은 전산이 왜 어렵냐?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양이 많아서. 근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60초부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역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병역이 결정되고 나서 이후에 연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병역 처분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병역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60조부터 68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좀 드릴 테니까 이 개관을 좀 보시면서 그 조별로 차이점이 뭐고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숙지해 주시고 법 제목을 명확하게 암기를 해 주세요. 자, 60조부터 이왕 하는 거 65조까지가 어렵지만 68조까지 한번 전체 개관을 해 보겠습니다. 자, 60조와 61조는 모두 공통적으로 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0조에서는 막연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본인이 입영이나 소집되는 게 아니고 군대 가야 될 시기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언제 갈지 그것을 지금 정해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에서 제공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61조에 가면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해 언제 간다라고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상 변동이 개인적인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조와 61조는 공통적으로 연기를 얘기를 한다. 그런데 60조는 막연히 이행할 사람, 그 다음에 61조는 날짜가 정해진 사람이 그때서부터 어떤 절차로 연기를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62조와 63조는 공통적으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이에요. 즉, 군에 가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아니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굶어 죽을 처지가 됐다든지 또는 국가유공자가 됐다든지 그런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병역처분을 변경해 줘야 되겠다라는 건데
법 62조에서는 현대와 보충력, 아직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63조는 현재 복무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가사사정이 됐을 때 병역처분 변경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차이점이 내용은 비슷해도 약간의 그 절차나 이런 것은 틀리겠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64조와 65조는 공통점이 병역 처분을 이것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병역 처분은 우리가 병역 준비역일 때 그때부터 병역 준비역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병역 처분을 받죠. 근데 이제 64조에 있는 사람들은 병역 판정 검사를 이미 받기 전에 병역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표현할 때 많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팔이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물론 뭐 장애인들이죠. 이런 사람을 병역 판정 검사를 하고 병역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병역 준비역일 때 판정 검사를 이미 받기 전에 미리 병역 처분을 해버리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행령 박스가 나오는데 그 시행령 박스를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65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병역 판정 검사 이후에 병역 처분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역을 하려고 이제 대기 중에 있거나 현재 복무 중에 있거나 병역이 끝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역병 복무가 끝난 사람들에 대한 병역 처분 변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병역 의무가 끝났는데 병역 처분을 왜 변경합니까?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병역 의무는 지금 40세까지가 병역 의무고, 전시 특례를 갈 때는 45세까지를 병역 의무로 봐요. 그러니까 현역 복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처지가 못 된다, 다쳤다, 이렇게 하면은 보충력으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또는 병역 면제로 이렇게 처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끝난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병역 처분 변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64조와 65조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64조는 많이 아픈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역 판정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라는 이게 중요한 용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65조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많이 아픈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거나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병역 판정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인데, 대부분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나 현역 가기 싫어요 해가지고 자꾸 꾀병을 부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적당히 아픈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판정 검사를 하고라고 해서 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차이점을. 자, 근데 65조는 이 항별로 여러분들이 또 정확한 성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항별로 정확한 성격을 알고 항까지 거기서 말하는 항에서 주는 내용이 시행령과 연계돼 가지고 딱딱 잡아야 되는 부분이 따지자고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죠. 문득 생각난다면은 일단 여러분들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연구원 할 때 36조, 여기가
법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거기서 제시하는 대령을 정확하게 연계해서 잡아야 되고요. 이건 65조가 또 그래요. 65조가 1항부터 여기 14항까지 이 항별로 이 대상자와 성격과 이게 시행령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게 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못 잡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연구위원도 36조가 각 항별로 시행령 가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은 전산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65조에 가가지고 여기서 항별로 성격과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서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연계를 못 시키면은 또 병역법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나중에 70조에 가가지고 여행 허가나 여행 허가 취소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항별로 성격을 정확히 알고 그것이 시행령으로 와서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연계가 되는 게 일단 제가 문득 봤을 때는 그 세 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병역법이 어렵다 쉽다 하는 기로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5조 같은 경우는 자 1항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병역을 할 사람들이에요. 병역을 할 사람들. 그리고 4항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병역이 그 기본 병역이 끝난 사람들. 그것부터 이제 구분을 하세요. 이 사람은 병역을 지금 하거나 복무 중에 있거나 이 사람들을 1항에서 얘기를 하고 4항에서는 엔드 끝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일 뿐이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병역 의무를 하려고 하거나 복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공 거쳐서 병역처분 변경을 해줘야 되죠. 이게 시행령 135조로 연계가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호 수용자예요. 수용자. 그리고 불우한 사람 또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수용자는 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말하는 거고 이 가부, 산부가 18만 오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아 또는 천외고아 또는 부모가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국적을 취득하거나 성을 전환하거나 그러니까 불우하거나 사연이 있는 사람들 수용자 이거를 묶어서 앞으로 복무할 사람과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 136조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35조와 136조를 이제 현역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들은 또 별도의 파트로 떼어가지고 137조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일부는 136조에서 현대 승보와 현역병과 이것을 공통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쪽으로 연계돼서 서로 암기돼야 되는 부분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맥락을 잡으면은 60조부터가 쉬워집니다. 자, 이 항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데 해외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이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국외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여기 한국에 남겨놓을 수가 너 병역 의무하고 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시켜요. 이런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요원은 령 135조로 연계가
돼서 그 항을 찾아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현역병은 0137조랑 연결이 돼요. 근데 가만히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이게 현역병을 제외한 앞으로 복무할 사람과 복무 중인 사람은 135조와 136조로 연계가 많이 되고요. 현역병은 137조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다 털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순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나중에 135조와 136조, 특히 137조 같은 경우는 양이 조금 일부 있어도 털어내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쉬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서로 연계시키는 것을 그걸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막상 가서 보면 암기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시행령과 연계시켜서 일부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훤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는 자녀 출산의 경우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자녀 출산하면은 상근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시행령 137조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녀 출산 관련하면 병장이 정하는 기준이다. 사실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느 쪽으로 연계가 돼서 거기서 필요한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이 털어낼 줄 알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항은 아까 얘기했죠. 1항에서 얘기 안 했던 예전부터 아픈 사람, 그러니까 예비역과 전시근로역을 예전부터 아팠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비역과 전시근로역은 대상이 없죠,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만약에 아프면은 어떻게 하냐? 그럼 똑같이 신건 거쳐서 처분해 준다는 거예요. 병역 처분해 준다. 그래서 사항은 1항과 동일하다라고 보시고요. 자, 5항도 마찬가지예요. 예비역 병중 수용자. 이게 여기서 지금 예비역 얘기, 수용자 얘기를 안 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근로역이 보충역으로 엄청나게 오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비역 병중 수용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하면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빼준다. 이렇게 병역 처분 변경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6항은 2항에서 복무 2주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2주를 해서 병역 처분을 변경을 해서 징집 소집 이것을 지금 중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는데 간다고 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나가질 않아요. 또는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요. 또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리 활동을 해요. 또 나간다고 나가놓고 1년 내내 들어와서 외국에 집만 얻어놓고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국가를 대상으로 속인 거죠. 병역 의무를 안 하기 위해서. 이거 원위치시키겠다라는 6항은 그 얘기입니다. 자, 7항은 우리가 이제 산땡 잡은 사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시행령 138조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배를 탐으로써 병역 처분을 우리가 병역 의무를 대체해 주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승선근무 예비역, 두 번째가 전산에서 배 타는 사람들, 그리고 산땡 잡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보충역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함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최초 승선 출국이래요. 대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것은 편입된 이후 최초 승선 출국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군사교육을 마치면은 사회복무원을 마친 것을 본다. 그래가지고 배도 타고 돈도 벌고
병역 의무도 마치고 그래서 3땡 잡은 사람들이 3년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파랑은 애국자들을 얘기를 해요. 애국자들은 영 135조의 2로 연결이 돼요. 이게 다 시행령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복무를 보충력으로 변경됐거나 뭐 전시근로역으로 됐는데 이 보충력이 나 현역 복무를 원하고 싶어요. 저 전시근로역인데요. 이제 아파서 전시근로역이 됐는데 70 다 났어요. 이제는 현사원해요. 저 탈북자라서 면제 대상인데 나 군복무 하고 싶어요. 애국자들이죠, 애국자들. 이거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135조의 2에 가서 그 핵심을 알면 됩니다. 자, 구항은 2땡 잡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2땡 잡은 사람들은 뭐냐면 3땡 잡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135조 10항에 가서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충력에 편입이 됐는데 이게 보충력이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또 현역으로 지금 사회복무용으로 보내면은 복무가 좀 어렵겠다. 또 집안 사정이 좀 일부 있다. 그러면 일부를 전시근로역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땐 학연 고려하되 일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135조 10항하고 연결이 된다. 자, 10항은 이게 10일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똥 밟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똥이사 그러는데 이것도 135조 12항과 연결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대였는데 학력 변동으로 현역으로 가버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 중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대를 받았어요. 그 신학년 등 자질 병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병역 처분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학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력이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병역 처분을 변경한다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개인이 학교 다녀가지고 현역으로 가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똥이사 그러는데 이게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의 나이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24세까지 변동된 사람들. 그럼 25세에 변동된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억을 하실 건 24세를 기억하셔서 똥 밟은 사람들인데 24세다 똥이사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령 135조 12항으로 연결을 시키면 돼요. 자, 11항은 뭐냐면 곤장 맞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령 135조의 3으로 연결이 돼요. 고는 신체 등급 판정이 곤란한 사람들, 장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즉 나중에 현역이나 전환이나 상근이나 사회복무용이나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현전상사만. 육정신 지발마중이라는 게 나와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정신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능이 좀 발달이 좀 늦은 사람들, 마약하거나 중대한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육정신 지발마중이라고 그래서 령 135조의 3하고 연결이 돼요. 자, 곤장 맞이는 뭐냐면은 외명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5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로 봐가지고 대부분 신검을 거쳐요. 그러나 이제 수용자나 불우한 사연이 있는 사람은 신검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쉽게 65조에 있는 사람은 대략 신검을 거쳐, 64조에 있는 사람은 많이 아픈 사람으로 신검을 안 거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여기 11항에서 얘기하는 맞이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역 처분을 받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못 쓴다든지 팔이 못 쓴다든지 이런 사람도 역시
교육 처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장 맞은 사람들은 영 135조의 3호고 연결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정신 상태나 명확하게 병역처분 변경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요즘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2항에서 이제 가범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가족의 범위를 대령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즉, 본가 생계,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암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외 이주를 하는데 필요한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2항은 가족의 범위를 대령으로 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13조는 애국자 대령 기준 단축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보충력으로 복무하다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면 당연히 그 복무 기간 계산에 따라서 그 계산법에 의한 계산을 해준다는 그 얘기인 거고. 자, 65조의 2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대체역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65조 1항, 1호, 3호와 2항, 6항, 12항을 얘기를 한다. 즉 65조 1항, 1호 신건거처, 그렇죠? 신건거처 아픈 사람들 보존면 처리해주는 현대승보 135조와 연계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3호는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불우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수용사유는 따로 뭐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자, 2항, 3항은 아까 복무 중 2주 했을 때 해주는 방법, 보편소해 해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취소. 나간다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1년 6개월 동안 나가지도 않고, 나가긴 나갔는데 다시 귀국 신고하고 영유 활동하고 체류하고, 이런 사람 원위치. 이것도 대체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요. 가족의 범위도 여기서 동일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대체역 병역처분 변경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용 65조까지 했으니까 66조부터 나머지도 보죠. 자, 66조는 장교 등의 보충력 편입 및 취소예요. 장교들이 어떤 임용 결격 사유나 제적을 당했을 때는 보충력 장준부로 가는데, 또 의복군수 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면은 보충력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갔던 사유가 소멸이 되면은 다시 예비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군수 장교가 면허가 취소됐는데 면허가 나중에 복귀가 되면은 내가 왜 보충력이냐, 나 예비역으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쉽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보십시오. 12.12 사태로 이 사람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가지고나 제적되어서 이 사람이 보충력으로 갔어요. 그러면 연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이 사람이 나 예비역으로 가고 싶어요. 이제 소멸됐으니까 나 예비역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해야 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금이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충력 편입과 취소 규정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정도를 보시면서 66조를 개관해 주시고요. 67조는 이게 후순위 조정인데, 이게 예비군법에서 보류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병장이 병력동원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 이건 우리가 동전 소집 대상자로서 이런 표를 여러분들 몇 번 보여드렸죠. 1에서 4단계까지 병력은 긴급 단계와 4단계, 그래서 급속 4단계에 대해서 N+30일까지 이 사람들이 병력 동원으로 지정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
국가기관에 일을 함으로써 특별히 인정이 되는 사람은 후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이 4단계까지 있는 사람을 5단계나 12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보류 개념하고 비슷하다라는 그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8조는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각종 편입이나 연기, 그 다음에 가사사정, 또 복무기간 단축, 뭐 이런 것이 혜택을 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기피 또 해외여행 의무 위반 등의 범죄가 있는 사실이 되면은, 그리고 복무 중에 뻑하면 이탈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 땡, 여기 판정검사 재판정검사 징집소집 연기, 지금 60조에서 얘기하는 연기, 61조에서 연기하는 거 연기 땡, 가사사정으로 있었던 거 땡, 모두 땡. 근데 이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져도 당장 식구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지를 해준다. 그런데 본가생계 자체가 거짓말이었으면 본가생계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도 본가생계 땡. 그래서 편입 땡, 연기 땡, 가사사정 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8조까지 전체 개관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역법 65조, 60조부터 68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대략 65조까지 이 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역법 36조에 전산할 때 그거 법과 령을 연계를 못 시켜서 어려워하고요. 또 전산은 종류가 많아서 또 어렵기도 해요. 그 다음에 60조부터 그 60조와 61조가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그것이 시행령으로 가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고, 62조와 63조의 공통점은 가사사정인데 하나는 갈 사람 복무할 사람들이고 하나는 복무 중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시행령으로 와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하시고, 64조에서 병역처분 변경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판정검사 받기 전에 병역처분을 미리 받는 거, 특히 65조서부터는 항별로 시행령을 따라가서 암기를 해주는 거, 이게 극복이 되고, 70조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은 극복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병역법이 갑자기 신세계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세요. 실제로 따라가 보면은 암기할 양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병역법에서는 법조항은 확실히 제목과 그 항별 내용을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령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역법을 위해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자꾸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개관해 드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을 반드시 하시고 공부를 60조부터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